예, 이번엔 6장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는 어려운 건 없는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정확히 해설해 놓은 책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좀 헤매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작된 예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잘못된 건데 사용법이 틀렸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 장에서는 그 개념을,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짚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8장의 파운데이션과 이제 9장의 파일로 오브젝티브 C가 끝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파운데이션과 파일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강의에는 수록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 강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프로퍼티, 요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요 프로퍼티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오브젝티브 C 그렇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 편의를 위한 변칙.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객체의 각 요소에 접근하는 게터 세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브젝티브 C에서도 이러한 변칙을 채용하게 됐어요. 처음엔 원래 없었는데. 근데 이런 변칙을 통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이제 키밸류 코딩이나 여러 가지 용이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되니까 이것은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런 형태의 게터 세터는 좋지 않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퍼티 구문과 다음에 신서사이즈 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프로퍼티 구문의 리테인 옵션, 이건 우리가 전장에 리테인 옵션 달아서 해봤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퍼티의 카피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카피 옵션이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쉬운 건데 그게 막 포인터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지, 사실 카피 옵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자, 이제 편의를 위한 변칙 해가지고 프로퍼티와 신서사이저. 사실은 프로퍼티 구문이 중요한 거고 신서사이저는 약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래그, 그냥 그 정도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프로퍼티 구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개념을 잡아 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애플 개발 문서 중에 Encapsulating Data, 그래서 데이터 은닉에 대한 요 문서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하면 읽어보시고, 영어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도 구글 번역기 통해서 대충 개념만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구글 번역기 통해서 읽으면 더 복잡하지죠. 이게 애플의 문서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간단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비판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요 내용은 프로퍼티와 신서사이저에 대한 내용은 어려움도 좀 있지만 혼란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닌데 혼란스러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개념만 이해하고 나가면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퍼티 구문의 예제가 나오는데, 프로퍼티 구문이라는 것은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서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구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혼란을 많이 두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 구문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요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뿐이지, 사실은 프로퍼티 구문, 우리 정확히 알고 있읍시다. 프로퍼티 구문은 변수를 생성해주고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예, 그게 다예요. 자, 프로퍼티 int iNumber라고 제가 이렇게 딱 여기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퍼티 표현이죠. 이 프로퍼티 구문은 일반 인스턴스 이름 규칙을 따릅니다. 즉, 맨 앞이 소문자로 시작하고 명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iNumber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인테이저형 있죠. 제가 프로퍼티 인테이저라고 변수 형태 선언을 해줬죠. 그러면 변수는 언더바 iNumber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getter와 setter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setter는 set i number 하면서 여기 대문자로 변형이 되고요. 다음에 getter는 이 변수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건 아니죠. 언더바 i number죠. 예,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프로퍼티는 정확히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제가 프로퍼티 구문에서 이렇게 i number라고 만들어 뒀으면 따로 변수로 인테이저 i number나 변수로 언더바 i number를 선언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예, 정답은 틀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안 돼요. 프로퍼티 구문에서 만들어진 프로퍼티 구문으로 사용한 요 변수 이름, 프로퍼티 이름은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이렇게 변수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왜? 프로퍼티 구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줄 건데 왜 우리가 또 코딩에 또 써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 모호한 표현이나 다음에 변수 메소드의 중복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아래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은 뭘 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3절입니다. 신서사이즈 구문. 신서사이즈. 왜 우리 저 악기 이름도 있죠. 신서사이즈. 근데 여기서의 신서사이즈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동기화, 일치화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신서사이즈에서 프로퍼티 이름을 쓰고 변수 이름을 쓰면은 내가 선언한 이 프로퍼티 이름은 요 변수를 써서 작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이름과 변수 이름은 서로 다른데 이거를 신서사이저 구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화, 동기화 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로퍼티와 변수 이름은 다른 거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로 쓰는 것보다 신서사이저 구문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서사이저의 프로퍼티 이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앞에 언더바를 안 쓰게 돼요. 앞에 예제에서 프로퍼티 i number라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신서사이저 i number라고 쓰면은 프로퍼티 구문이 만들어주는 변수 이름은 언더바 i number가 아니라 그냥 i number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럼 프로퍼티 이름의 이름 자체에 신서사이즈를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이 이상하게 짜지는데 그래서 참 남의 짜는 프로그램 읽기가 귀찮아지죠. 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제 책에서 제일 후진 예제입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안 돼요. 정말 제 책에서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의 예제입니다. 이 예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퍼티에 getter라고 돼 있고 get integer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 getter는 조금 생략하고 우선 프로퍼티에 integer i라고 돼 있죠. 자, integer i라고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퍼티 구문은 기본적으로 언더바 i를 만들게 되겠죠. 언더바 i를 쓰게 됩니다. 즉 여기 인테이저에 언더바 i가 선언이 돼 있죠. 물론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뭐 선언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왜? 프로퍼티 구문은 바로 요 변수를 씁니다. 예. 다음에 프로퍼티 인테이저 j, 프로퍼티 인테이저 k.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바로 언더바 i, 언더바 j, 언더바 k라는 변수를 쓰게 되겠죠. 근데 요 밑에 신서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신서사이즈에 두 개가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j는 그대로 쓰겠죠. 예, 언더바 j는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제 i와 다음에 k는 다른 변수를 쓰게 돼요. 어떻게? 신서사이즈 k를 해줬어요. 그냥. 그러면 프로퍼티 이름에 일치화를 시켜라. 즉 프로퍼티 k는 언더바 k가 아니라 이 k 변수와 동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서사이저 i 프로퍼티 i는 변수 age와 동기화를 해라. 그러면 요것은 언더바 i랑 묶이는 게 아니라 인테이저 age 나이랑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요것은 여기 빨간 줄 돼 있는 것처럼 프로퍼티 i는 age랑 묶이고 프로퍼티 j는 이건 신서사이즈 구문 없죠. 신서사이즈 구문 없으니까 언더바 j랑 묶이고 다음에 프로퍼티 k는 그냥 신서사이즈로만 썼으니까 동일한 이름 언더바 k가 아니라 그냥 k 요 변수에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선언해 주는 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마세요. 제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 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닝 마크가 떴죠? 워닝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퍼티 j는 자동 동기화 변수 j가 아닌 변수 언더바 j와 동기가 된다고 경고가 발생합니다. 자, 바로 요것이 요 프로퍼티 j가 요거가 아니라 언더바 j와 동기화가 된다라는 워닝이 떠요. 뭐 이런 워닝을 뭐 이렇게 친절히 해주는지 참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요런 워닝이 뜹니다. 그다음에 신서사이저 i하고 신서사이저 k 이제 설명드렸죠.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마이 오브젝트에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볼게요. 마이 오브젝트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set i, set j, set k 이거 전부 세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 준 적이 없지만 프로퍼티 구문에 의해서 ijk가 전부 24, 25, 26으로 세팅된 거예요. 세팅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가지고 age getter 해서 a의 get integer. 자, 이거 왜 get integer 썼냐? get i가 아니고 아니죠. get i가 아니죠. 그냥 i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프로퍼티 구문에서 여기 볼게요. 프로퍼티 구문에서 getter를 get integ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줘라. 나는 getter 이름을 기본 이름인 i가 아니라 바로 set integer를 쓰겠다라고 getter 이름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걸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age가 뭘까요? 값이 age가 지금 set i에 의해서 setter에 의해서 세팅이 되겠죠. 즉 age는 24.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은 age i j k k k age i 언더바 j j 언더바 k k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age는 일단 24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ge 24 다시 찍히죠. 왜? 요건 내가 일부러 getter를 쓰기 위해서 쓴 거고 여기서 프린트 메소드에 의해서 24 언더바 i 안 썼습니다. 안 썼지만 선언은 돼서 i 다음에 언더바 j 하다 보니까 25 j는 안 쓰죠. 요거 안 쓰죠. 그 다음에 k 언더바 k 안 쓰죠. 왜? 신서사이저 구문에 의해서. 다음에 여기 실제 들어간 값은 그냥 k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예제까지 다 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getter, setter에서 내가 메소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써놨고요. read only 해주면은 getter만 만들어지고 read write 해주면 getter, setter 다 만들어주고요. assign은 primitive 값 그냥 할당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retain 하면은 retain 카운터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setter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것에 retain 카운터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copy 이번 시간에 배울 copy 내용입니다. 요거 copy 내용 요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토믹, 넌 어토믹은 우리 다음 책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